우리가 화학을 공부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겠지만은 기본 내용 몇 개 없어요, 그죠? 근데 그걸 적용하는 문제가 가장 귀찮고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를 때 결국엔 1등급을 다루는 그런 내용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쓰는데 이 반응식을 쓴다는 자체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화학 반응식은 뭐다?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를 밝히는 게 이게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어느 정도 진행해 봤다든지 또는 뭐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기체 반응 양적 관계 문제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녹록치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화학 반응식은 뭡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화학 반응식은 화살표로서 앞에를 반응물, 뒤를 생성물 쓰겠죠. 근데 한글로 질소, 수소 이렇게 써갖고는 알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써야 되겠네요. 또 분자식이 됐든 또는 뭐 이온결합 물질과 같은 그런 것들은 그냥 화학식을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요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관심 있는 거 NH3 암모니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화학 반응식을 쓸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하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특수한 반응이 없잖아 있죠. 핵 융합 또는 핵 분열과 같은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반응 전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무슨 법칙입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질량 보존이죠. 물론 질량 보존 법칙을 설명했던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던 라바제는 왜 그런지는 몰랐습니다. 그 왜 그런지에 대한 밝힌 게 돌턴되겠죠. 질소 원자 두 개 보이네요. 암모니아에는 질소 원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암모니아 할 수 있겠고요. 수소 원자가 6개 있다 보니까 수소 원자가 3개 있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1년의 화학 반식이에요. 조금 더 오버한다면 여기에 상태 다시 말하면 기체 상태 역시 기체 상태 이렇게 상태를 표시해 줄 수가 있었겠네요. 플러스 알파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걸 쓰는데요. 열화학 이 경우에는 빨리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그래서 반응열 Q를 더 적어준다면 열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열화학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2학기 중간고사 화학 2 베이스에서 매우 심도 있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화학 2를 우리가 공부 좀 했죠. 열화학 반식까지 우리가 화학 2 공부를 시켜놨었는데요. 자, 근데 뭐 지금은 열화학 반식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반응열은 잠시 놔두십시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양적 관계 하는데요. 양적 관계라는 것은 결국 개수를 셀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는 질량을 셀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밀도에 대한 데이터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밀도에 대한 데이터를 준다는 것은 결국엔 부피에 대한 데이터를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히 지금처럼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기체예요. 반응물도 생성물도 둘 다 기체인 경우에 기체 간에 아주 특수한 부피 위로 반응합니다 하는 그런 법칙을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게일리상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이때 기체 반응 법칙은 반응하는 수비는 반응하는 분자 수비가 되겠고 특히 중요한 거 바로 부피 비거든 하는 게 반응 전후에 모두 다 기체했을 때입니다. 중간에 고체나 액체가 들어가면 부피비 아니에요. 부피가 되겠다는 것은 항상 기체 상태에서예요. 물론 온도 압력이 똑같다는 전제 조건 하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반응하는 질량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량. 질소 원자는 14예요. 질소의 분자가 되면은 28g이 반응할 때 수소 원자는 1이거든. 그래서 분자량이 2가 되겠고 3개 하니까 6 되겠네요.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질소 14에 수소 1짜리 3개 합하니까 17이래요. 17의 2배만큼 34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처에 질소 28g과 수소 6g을 반응시켰더니 암모니아 34g이 나오거든요 하겠습니다. 질량을 볼 때 반응 전의 질량, 반응 후의 질량이 서로 같습니다. 무슨 법칙인가요?
이게 질량 보존 법칙 되겠죠? 만약에 이 질량 비를 가장 간단한 정수 비로 나타내 볼까 하겠습니다. 질량의 가장 간단한 정수 비로 나타내 봤습니다. 14대 3대 17이거든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정 성분 법칙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양적 관계함에 있어서 가장 관심 있게 밝혀야 될 거 바로 반응하는 부피비가 되겠는데요. 예, 모두 다 반응한 놈들이 기체 1대입니다. 기체 1대, 1대, 3대 생성된 암모니아가 이 부피비입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체 반응 법칙이 되겠습니다. 기체 반응 법칙을 발표한 사람은 게이 류이상이라 했습니다. 게이 류이상은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온도압이 같을 때 반응한 놈들과 생성되는 기체들 간에 특정한 부피비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소 2대 산소 1 반응하니까 수증이 2의 부피비로 나와요. 수소 1대 염소 1 반응시키면 염화수소가 2의 부피비로 나와요. 이런 경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못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소개한 사람이 있네요. 누구죠? 그게 아보가드로예요. 온도압 얘기 같으면 같은 물속에 같은 계열의 분자가 들어있거든 하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기체 반응 법칙을 증명해내게 된 거죠. 물론 분자의 크기는 당연히 다릅니다. 암모니아 분자의 크기와 수소 분자의 크기가 같을 리가 만만하죠. 그러나 기체 같다면 분자 사이 거리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분자 자체의 크기는 무시할만 하거든 하는 게 알겠습니까? 참고로 그 기체에 대한 내용들은 역시 화학2에서 매우 심도 있게 가르치겠고요. 화학2 결국엔 2학기 중간고사 또 얘기입니다. 항상 말했지만 뭐 이렇게 써놓으면 내용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를 내가 1.7g을 만들고 싶어. 암모니아 1.7g을 만들고 싶어. 질소 얼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14대 17 질량이니까 질소가 1.4g이 최소한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내가 암모니아를 20리터를 만들고 싶어. 20리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수소는 최소한 얼마 있어야 되겠습니까? 3대 2의 부피니까 수소는 최소한 30리터가 있어야 되겠는데 물론 질소 10리터가 기본 있어야 되겠죠. 이런 아주 간단한 비례식을 통해서 반응 양적 관계를 하는데 문제는 문제를 직접 풀면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학교 기출문제를 보면은 그나마 작년보다는 올해 결국 여러분 하는 선배들이 조금 문제 난이도가 쉬워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학교 선생님들도 코로나에 많이 걸리고 학생들도 코로나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학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조금 하향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내년 4월 말에 5월 초에 시험 칠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은 더 난도 높은 문제를 좀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이 기체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어차피 실제로 존재하는 반응들을 우리가 소개합니다.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봤는데요. 특강에 대한 동영상 나중에 넣어드릴게요. 예전에 했던 동영상이고요. 오늘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프린트 알파해서 나갈 동영상이 지난 여름에 수업했던 동영상입니다. 요거 넣어드릴 테니까 배속 조금 높여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쫙 다 풀 정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다 풀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으니까 특강 동영상을 통해서 복습 빠르게 배속이라든지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고 정리하세요 하는 조금 시간들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스킵해서 보면은 여기 만 문제 조금 더 되거든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기출문제, 고3 모의고사 기출문제, 기체 반응 양적 관계 모으는 문제입니다.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항상 말하지만 자주 나오는 반응들은 저 반응 ABC가 누굴 것 같아 하는 특히 질량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굴 것 같아 하는 걸 생각해 놓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강 동영상 맨 처음에도 했던 내용이에요. A 플러스 B를 통해서 QC 만드는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놈이 수소하고 클로린을 통해서 HF 2개 만드는 게 이 놈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높은 B는 1대 1대 2가 되겠고요. 반응하는 질량의 B를 한번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수소 분자량 2죠. 수소 분자량 2, 2. 프로는 원자는 19예요. 그래서 분자량 38이에요. 그럼 HF의 분자량은 20이거든. 20짜리의 2배니까 40. 그래서 반응한 질량비가 2대 38대 40 또는 1대 19대 20의 질량비로 반응하면 HF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계율이상이 발표했을 때 보면 H 플러스 Cl2를 통해서 HCl 염화수소 2개 만드는 게 이게 훨씬 더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놈이에요. 근데 얘는 질량비를 보면요 너무 좀 극단적이에요. 2대 염소의 원자력 평균 원자력이 35.5가 되거든요. 그래서 71이에요. 소수가 굉장히 큰 소수가 나오죠. 심지어 이건 73이거든요. 이것도 소수잖아요. 그래서 주로 HF가 이제 여러분한테 공부할 수 있었겠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놈은 이런 놈일 것 같습니다. A 플러스 2B를 통해서 2C, 경우에 따라서 2A 플러스 B를 통해서 2C 나오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지겹다고 했던 거 누굽니까? 2개의 수소하고 1개의 산소를 통해서 H2O 2개. 자, 이거 가스 써놨기 때문에 수증기라고 발음해야 되겠습니다. 수증기. 만약 물 해버리면 액체 물방울이 경우가 좀 더 높겠고 액체라면은 부피를 무시할만 하거든 되겠다고요. 질량은 뭐 워낙에 익숙하죠. 1대 8대 9의 질량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워낙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안 나왔어요. 이제까지 기출문제들 나온 것들 볼 때 수직이 나온 문제는 고3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자주 나옵니까? 시험 문제의 가장 많은 건 이 두 놈일 것 같습니다. 질소하고 산소를 반응시켜요. 그때 NO2 나오는 놈이 있겠고요. 질소하고 산소를 반응시킬 때 N2O 아산수소가 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계산을 보면 이 놈은 이쪽은 이쪽에다 둘을 붙이겠네요. 질량을 따져보겠습니다. 질소 분자량 28입니다. 산소 분자량 32짜리가 2개, 64가 되겠고요. NO2 분자량은 46입니다. 46이 2개니까 92가 됩니다. 28이 2배입니다. 56이 되겠고 산소 32가 되겠고 N2O 얘는 분자량은 44입니다. 그래서 88 나옵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따져라 했으니까 얘 4로 나오면 7대 16대 23의 질량비가 그래서 7 들어간다 하면 7의 배수가 들어간다면 거의 짤없이 질소예요. 그럼 여기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하면 14대 그리고 8로 나누면 4, 8, 31, 4, 7이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군요. 한동안 이 두 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여기서 말하는 최근이라는 게 한 3, 4년 정도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꽤 자주 나온 놈들은 두 개의 SO2 플러스 한 개의 O2를 통해서 두 개의 SO3, 삼선항을 만드는 게 이게 최근 들어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SO2 분자량 64입니다. 산소 분자량 32가 되겠고요. SO3 분자량은 80입니다. 그래서 질량비를 따지니까 4대 1대 5의 질량비를 가져요. 분자량을 따진다면요. 산소 분자량을 M으로 따질 수 있다면 SO2 분자량은 2M 됩니다. 32짜리, 64짜리거든요. 그럼 SO3 분자량 얼마 되겠습니까? 네, 2.M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체의 분자량비가 2대 1이에요. 또는 두 기체의 분자량비가 4대 5거든요. 라고 한다면 거의 짤없이 요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반응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반응일 것 같아 하면 숫자 집어넣어서
특히 단답형을 낸다든지 서술은 쭉 쓰는 게 아니라 단답형을 낸다든지 하면 이 반응에 대해서 ABC에 이런 놈들 딱 끊고 시작하면 거의 짤없이 맞아 떨어집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반응들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A 플러스 3B를 통해서 투신한다면 거의 암모니아 만드는 이게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거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정답률이 개박살나는 화합반 시간을 했습니다. A 플러스 2B를 통해서 1C 만드는 반응이에요. 이거 나오면 정답률이 한 25%밖에 안 돼요. 정답 25%는 찍어 맞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 될 텐데요. 질소하고 두 개의 수소를 통해서 선생님 질소 수소는 암모니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N2H4 이러면 하이드로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얘 만드는 문제가 나오면 정답률이 아주 박살나요. 분자량이요? 28, 4, 얘 분자량 30이가 됩니다. 7대 1대 8의 질량비를 볼 수 있는 하이드로젠 만드는 이 문제 나오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안타까운 상황이 되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3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까?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 싶은데요. 앞에 거는 2014년도 수능 완성과 2015년도 수능 완성이 각각 문제답 있고 그 뒤쪽에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것 저번에 특강대 한번 배웠죠. 특강대 맞나? 그 문제를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문제 모음이 보일 겁니다. 기체 발음은 양적 관계에 해갖고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한 중간쯤 넘겨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특강 교재 내용이고 이 내용은 여러분한테 동영상 강의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할 거 그대로니까 뒤쪽 후반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A 플러스 B를 통해서 2C가 만들어지는 자 지금처럼 반응 개수는 미리 주어져 있죠. 이해됐어요? 그 말은 정말 쉽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 나중에 후반부 보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 해가지고 반응 개수 우리가 직접 찾아내는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표난 반응물 A, B의 질량들을 다르게 해서 수행한 실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험에서 반응물 A가 모두 반응했답니다. 실험 1을 준비했는데요. 실험 1 반응 전을 매번 하는 게 반응 전 얼마 정도 반응했을까? 반응 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화학 평행할 때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반응 전에 얼마 정도 반응했으니까 반응 후에 얼마 정도 있는지. 그래서 평상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평상수를 제시하는 것은
그러니까 1년의 화학반의 평상수뿐만 아니라 4년계의 평상수, 산화반의 평상수 할 때도 계속 써먹어야 되는 놈들입니다. 반응 전에 질량비를 봤어요. 질량비가 1대 2의 질량비를 봤어요. 근데 반응 후의 질량비를 보니까 10대 11이라고 되어 있어 하겠습니다. 질량비가. 반응 후에 A는 더 이상 없어요 하는 부분이죠. 근데 앞에서도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반응 전의 질량과 반응 후의 질량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총 질량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10과 11이니까 21만큼 있었겠죠. 그렇다면 반응 전에도 총 질량을 냈을 때는 21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대 2를 21로 그렇게 나눠보면 7대 16으로 있으면은 알지? 7대 14로 있으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7대 14의 질량비로 있었으면 21을 1대 2의 질량비로 나눠가지고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반응했다고요? A가 전부 다 반응했대. A는 7이 소모됐대. 14의 질량을 가진 B는 나중에 10 남았다니까 4가 소모됐대. 그래서 이 두 개 합해서 11만큼 생성됐잖아 라고 쓸 수 있겠죠. 소모된 건 마이너스 쓰겠고 생성된 건 플러스 쓰겠습니다. 어디서 보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산화질소 만들 때 N2O 7대 4대 11. 다시 말하면 A는 질소고 B는 산소고 그리고 생성된 C는 N2O 아산화질소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이해됐어요? 시험 1은 이런 질량비를 받네요. 그렇다면 시험 2를 쓰겠습니다. 시험 2는 A와 B의 질량비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X 대 반응 전에 X 대 Y 해놨군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반응 후를 보니 이번에는 B가 전부 다 소모됐기 때문에 없어요. 1대 2로 있네요. 그래서 반응 전에 X하고 Y의 질량비는 몇 대 몇입니까? 라는 질문이 퀘스천 되고 있습니다. 똑같죠? 여기도 총 질량과 이쪽 총 질량이 어찌해야 된다?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적당하게 우리가 숫자를 좀 밀어넣는데 1대2 총 질량을 3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하는 부분이야. 3을 쓰는 게 좋을까요? 이게 보다시피 7대 4대 11이지 않습니까? 그치? 이거하고 정수비가 적당히 맞아떨어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뭔 뜻인지 알겠어? 22가 만들어지도록 해보자 하는 거죠. 11이 아니라 22가 만들어지도록 해보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14 소모될 때 8 소모되면서 22를 생성할 수 있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 질량을 얼마? 33으로 해보자는 거죠. 이게 2가 아니라 22로 놓고 1이 아니라 11로 놓을 수 있다면 33의 총 질량을 놓을 수 있겠다는 거죠. 8이 전부 소모될 때 Y 얼마죠? 당연히 8이겠죠. 14를 소모시키고 11이 남았대. X는 25가 되겠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25와 8 총 질량은 당연히도 33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간단한 정수기로 나타낼 만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기억나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이제 풀만 할까요? 조색하셔야 되겠는데요. 열 문제가 중간고사로 나온다고 하면 양쪽 관계 문제는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 나옵니다. 에이 뭐 한 문제 그까이 거 버릴까 생각한다면 자꾸 버리시기에는 너무 많아져요. 처음부터 너무 버리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해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양쪽 관계 문제 버리고 나머지 원자 구조, 분자 구조 이런 데 포커스 맞추겠다면 조금 더 나중에 그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버리면은 1, 2등급은 물 건너갈 거예요. 이거는 진짜 잘하는데 양쪽 관계 진짜 잘하는데 원자 구조, 수소원자 선스펙트 분석이 깨졌어. 이런 애들은 없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두 개의 기출문제를 나눠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오늘 나중에 한 번 더 나눠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자 페이지 이번에는 3페이지 쪽을 넘어가 보도록 할까 싶네요.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재밌는 문제가 19번에 보이는 것 같네요. 페이지 3페이지에 상단에 있습니다. 19번 A 플러스 2B를 통해서 원C가 만들어진답니다. 이것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이드로젠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대표적인 놈이요. 정규에서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사설 모의고사에서 정말 극강의 변태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설에서. 뭡니까 하면 N2 플러스 2개 O2. 선생님 N2 플러스 2개 O2면 2개 NO2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N2 O4 이거 나온 문제가 있었어요. 사설에서. 실상 우리가 여러분들 그 화학원의 저 후반부에 보시면 화학 평형 하는 거 있잖아요. 화학 평형, 동적 평형 상태 할 때 그때 NO2 두 개가 N2O4 왔다 갔다 하거든요. NO2의 색깔은 색깔색이고 N2O4의 색깔은 무색인데 이 얘기를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 이런 문제를 사설에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1대 2대 1로. 당연히 이거는 질량비가 7대 1대 8일 수는 없는 문제죠. 자, 일단 A 플러스 2B를 통해서 원C를 만든다는 건 19번 문제입니다. 같은 질량의 기체 A, B를 실린더에 넣고 반응 전에 A하고 B의 질량이 뭐가 돼? 같대 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아니라 질량이 같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응 전의 모습을 나타냈고요. 반응 후 A는 완전히 소모됐는데요. 남아있는 B와 생성된 C의 질량 비는 3대 4입니다. 얼마 정도 반응했는지도 모르죠. 반응 후에 A는 더 이상 없고 남아있는 B와 생성 C의 질량비가 3대 4의 질량비로 남아있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총 질량이 몇 대 몇이라고요? 총 질량이 7입니다. 그렇다면 반응 전의 총 질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당연히 7일 수밖에 없겠죠. 이 패턴 그대로 따는 거죠. 그죠? 있어요? 반응 전의 총 질량이 7이었기 때문에 반응 후의 총 질량도 7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생각을 해줄 수 있다면 이거 7대 2대 8에 뭐 여기 맞춰서 좀 해주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1을 주시죠. 그렇다면 같은 질량비가 1대 1이래. 그러면 당연히 3.5 대 3.5의 질량으로 AB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A는 전부 다 반응했대요. 결국엔 A는 3.5가 소모됐겠습니다. B는 3이 남았다는 것은 0.5만큼 소모됐겠고 그로 인해서 생성된 C의 질량은 4전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분자량을 한번 생각해볼까? 분자량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질량을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이랬어요? A, B, C 각각의 분자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의 질량은 3.5가 소모된다 했는데 1개 소모됩니다. B의 질량은 0.5가 소모된다 했는데 2개가 소모됩니다. 생성된 C는 4의 질량인데요. 1개가 만들어진답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따지니까 3.5 대 이거는 4분의 1이죠. 4가 되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4를 곱해볼까 싶습니다. 4를 곱해보면 16, 1, 14가 되는 것 같습니다. 14짜리 하나와 1짜리 2개가 반응해서 16짜리 하나 만드는 거고 7대 1대 8의 질량비를 그대로 따라낼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28대 4대 32 질소 분자는 28대 수소 분자는 2짜리가 2개 있고 하이드로진 NH4 하이드로진 분자는 32짜리가 하나 만들어지는 이 반응 그 자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했습니다. A와 B의 분자량 비를 물었어요. A하고 B의 분자량 비 7대 1이라고요? 아니죠. 14대 1이죠.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반응 후 실내 B하고 C는 몰수비가 했어요. 몰수비. 어차피 이 식이에요. 개수는 질량을 뭘로 나누면 분자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반응이 끝난 후 B하고 C의 몰수비를 물겠대요. B의 질량은 3이 남았대요. C의 질량은 4가 생성되게 있대요. 분자량은 했습니다. B의 분자량이 1이라고 할 때 C의 분자는 16이에요. 3대 4분의 1이네요. 개수비는 12대 1이에요. 맞죠? 그래서 별거 아닌 공식이지만 분자량을 쓸 때 질량을 개수로 나누자. 개수를 쓸 때는 질량을 분자로 나누자. 요거 하나씩 옆에 써놓으세요. 특히 서술을 쓸 때는 개수는 요거 임으로 이런 글자 하나 있으면은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거 없이 이런 거 없이 요러니까 해버리면 곤란하고 개수는 이것 임으로 이런 거 하나 적어놔 달라는 거죠. 서술을 쓸 때. 이것 반응 전과 후에 기체의 밀도를 묻습니다. 야, 역시 또 중요한 부분이죠. 기체의 밀도를 물어요. density 밀도예요. 밀도는 질량을 뭘로 나눈다? 부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왜 질량은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이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아니, 질량 신경 쓸 거? 없다고요. 그냥 일로면 돼요. 그리고 부피는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분자의 개수에 비례한다고요. 반응 전의 분자의 개수를 한번 물어볼까 싶습니다. 반응 전은 A하고 B의 분자의 개수가 있겠죠. A하고 B의 분자의 개수 각각 질량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자를 나누겠습니다. A의 질량이 3.5고요. B의 질량도 3.5를 주었습니다. 분자량 아까 보다시피 A는 14라는 분자를 쓰겠고 B는 1이라는 분자를 썼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개수 합을 내면 요거는 4분의 1입니다. 그지? 요거는 3.5인데요. 3.5면 2분의 7이 되겠고, 그죠? 4분의 14가 되니까 4분의 15라고 쓸 수 있겠죠. 분자 개수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미 분자 개수를 이렇게 구해놨죠. 이 분자 개수 반응 후는 3 더하기 4분의 1이네요. 4분의 12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13입니다. 분자의 개수는 15개 있었던 놈이 13개로 변했습니다. 역수 취하면
밀도 B는 이제 13대 15가 되겠어요. 디귿길이도 그래서 맞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역시 밀도라고 주어졌다면 부피분의 질량 이런 글자 하나 써놓으시고 질량 바뀔 거 없다는 생각에 부피 이거. 자, 여러분한테 내가 3.5라는 이게 생성된 게 3대4 합해서 7이니까 3.3쪽에서 분수로 나오니까 좀 귀찮았잖아요. 적당히 배수를 늘리면 누구처럼?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적당히 배수를 늘려서 3대4로 나왔다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4배에서 12대 16 나왔다고 했는데 아마 점수비가 훨씬 더 간단히 떨어질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 연습도 좀 해보시라 하는 거라고. 물론 이거 똑같은 얘기를 동영상에 남겨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말했지만 이걸 오늘 여러분한테 한 40문제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고 주간주간 내가 몇몇 문제, 대표 문제들을 좀 소개할 겁니다. 그 소개한 것들에 대해서 복습하시고 동영상 넣어드린 걸로 또 연습 한 번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정리해 주십시오. 와, 예, 뭐 할 게 많네요, 그죠? 근데요, 공식 해봤자 맨날 저거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거 돌림맞게 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번엔 페이지 7페이지 조금 더 넘길게요. 페이지 7페이지 15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 설명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자, 이거 플럭하면. 그래서 연습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5문제는 A2하고 B2가 반응해서 생성물 X를 만드는데요. 반응의 개수가요. 스몰 a, 스몰 b, 그리고 x에 대해서는 c. 개수를 안 줬어요. 앞에서 우리가 개수를 줘놓고 반응의 개수 b를 줘놓고 할 거니까 좀 상대적으로 용이했는데 이제는 반응의 개수 b를 우리가 직접 찾아내서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1리터의 A2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B2의 부피를 달리해서 넣어줬고요. B2의 부피에 따른 전체 기체의 부피를 모았어요 하고 있습니다. B2의 부피 해놨네요. 그리고 반응 후 전체 부피 해놨습니다. 결국엔 부피라는 것은 분자의 개수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그래서 1대 있던 놈이 3, 그 다음에 이렇게 봤어요. 지금 3리터 넣어주니까 기체의 부피가 뭐예요? 3리터 이후부터 변곡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여기까지 반응했고 이후부터 반응하지 않았다입니다. 스텝 밟겠습니다. 맨 처음에 부피 1이라 되어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B를 아예 안 넣어줬으니까 이건 A only가 될 것이겠고 결국엔 A가 N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변곡점 3 넣었잖아요. 그 말은 두 번째 이 점에서 B 3N개 되었을 때 총 생성물은 2N개 됩니다. 결국엔 A가 N개 반응시킬 때 B를 3N개 넣었더니 생성물 10온리가 되겠죠. 10온리는 2N개가 만들어집니다. 뻔뻔하게 개수는 1대 3대 2가 되겠네요. 암모니아 생성 비율과 강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A 플러스 B는 투십니까 했어요. A 플러스 B, 1 플러스 3은 4네요. 투십 맞죠? 확인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포인트 가는 어디입니까? 하네요. 포인트 가는 2리터 넣었던 이 점이 포인트 가입니다. 가 N은 반응 후 실린더에 들어있는 X의 몰수, 생성물 X의 몰수는 A2 몰수의 2배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A 플러스 2B를 다시 3B를 통해서 2X가 만들어지는 이 화학 반응이에요. 뭐 A2, B2 해야 뭐 그냥 씁시다. 반응 전에 A가 N개 있어요. 가점을 물었잖아. 가점은 B를 3N개 넣은 게 아니라 2N개 넣는 겁니다. 반응 비율은 1대 3이에요. 그래서 얼마 정도 반응할래? 라고 한다면 얘가 2N개 없어지면 얘는 3분의 2N개가 소모되겠죠. 1대 3이니까. 그러면 그것의 2배만큼 3분의 4N개가 생성될 거야 라는 이런 비율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 후, 그러면 가 상태가 되겠죠. 가점에서는 A는 3분의 1N개가 남아있고요. B는 없고요. 생성되어 있는 생성물 X는 3분의 4N개네요. 그래서 2배가 아니라 4배죠 라고 쓰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되겠나요? 마지막 D걸 보겠습니다. D걸 나에서 했습니다. 예, 나 포인트는 반응이 종결됐던 이 나 포인트입니다. 그죠? 실린더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밀도는 반응 후가 반응 전의 2배입니까? 했어요. A 플러스 3B를 통해서 2X가 되는 반응입니다. 반응 전에 N개와 3N개가 있었다 그랬죠. 얼마 정도 반응했습니까? 내가 전부 다 반응해서 반응 후에는 이거 2N개가 나왔습니다. 총 분자수가 4개라는 뜻은 4V라는 부피를 볼 수 있습니다. 총 부피. 반응 전의 총 부피는 4V가 되겠습니다. 총 분자수가 4개니까요. 그럼 다음에도 반응 후에 A도 B도 없고 생성물 X만 2N개 됐다는 것은 총 부피는 2V의 총 부피를 봅니다. 맞죠? 질량 바뀔 거거든. 질량 바뀔 건데 전체 부피가 반절 줄어들었으니까 전체 밀도는 오히려 2배 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체 밀도는 반응 후가 전의 2배 되는 밀도예요. 괜찮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하이탑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탑 파트에서 기체 반응 양적 관계 문제 관련된 거 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이다 보니까 페이지 88쪽부터 내용 정리 한 번씩 좀 읽고 문제 푸셔도 되고 바로 문제 다이렉트 풀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혹 나는 하이탑 문제를 이미 다 풀었어요 한다면 오늘 나눠드린 수능 완성 쪽의 문제 2014년과 2015년은 그나마 수능 완성 쪽의 문제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 19년 이런 걸 드리기가 좀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생각해서 놔뒀는데요. 상동학생들이 좀 더 후반부 한번 줘봐봐 해서 2018년 걸 한번 줘봤어요. 한두 문제 풀다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일단 첫 트레이닝이니까 조금 쉬운 문제로 2018년 거 해봤습니다. 2014년 거 해봤습니다. 하이탑에 있는 문제를 먼저 연습해 보시고 하이탑 다 했다면 요 수능 완성 쪽으로 해보십시오. 조금 이따가 또 다시 질문들 전체적인 질문들 받고 또 몇 문제 더 풀어드릴게요.